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현재 한국에서 머물면서 시즌을 준비하는 훈련과 수요일 밤 8시에 있을 K리그 올스타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훈련을 했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선수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가올 시즌을 더욱 기대했는데요. 지금부터 토트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서 불의한 일이 스페인의 돌풍팀 지로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했던 세비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로나로 떠났습니다. 떠났다라고 한 이유가 이적이 아니라 임대였습니다. 여전히 토트넘 소속의 선수라는 거죠. 우선 지로나가 영입 우선권까지는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힐은 유로파리그에 이어서 이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재능은 확실히 인정받나 봐요. 임대를 가더라도 성적이 꽤 괜찮은 팀들이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에메르송의 이적이 더욱 가까워져 있다고 합니다. 초지일관 AC밀란과의 링크였는데 더욱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에메르송은 이번 경기부터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드라구신이 한국에 입국을 했기 때문이죠. 드라구신은 다가올 시즌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로메로, 반더벤으로는 한 시즌을 다 치를 수가 없죠. 서로 교대를 하면서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드라구신은 유로에서도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에메르송과 아치그레이를 센터백으로 활용했는데 에메르송이 어차피 풀백에 자리가 없고 아무리 떠나더라도 토트넘에서 주급을 받는 만큼 할 도리는 해야죠. 그래서 땜빵으로 센터백으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구신이 오게 되면 굳이 토트넘 선수가 아닐 선수에게 기회를 줄 리는 없겠죠. 드라구신, 아치그레이의 센터백 조합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토트넘 영입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키에사 영입 소리 돌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토트넘이 영입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에제, 네투, 이반토니, 콜. 오히려 라이벌 아스날이 최근 두 시즌 밀렸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줍시다. 아스날이 더 강력해질 선수를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칼라피오리라는 이탈리아 국대 수비수입니다.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토미야스 자리를 위협할 선수죠. 아르테타 감독이 1년 넘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스날은 공격진만 보강하면 더 막강해진 우승 후보가 될 듯 합니다. 토트넘 또 밀릴 겁니까? 토트넘은 시즌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베리발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리발의 목표가 토트넘에서 우승하는 거라고 하면서 18살 선수의 당찬 각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프리미어리그 데뷔가 목표이고 그런 다음에는 팀에 들어가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좋은 시즌을 보내고 그를 바탕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겠다. 목표는 리그 우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베리발도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길 바라고 있겠네요. 베리발은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손흥민에게 가장 많이 배울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가 클루셉스키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불협을 어필한 적도 많고 태도가 손흥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잘하고 있다. 매일 모범이 되고 있으며 어린 선수들을 독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주인공이자 구단에서 가장 큰 스타다. 손흥민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다. 그래서 정말 놀랍다. 손흥민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지난 시즌 후반기와 프리시즌만 봐도 중앙에서 플레이하는데 훨씬 기대감을 주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도 매우 센스 있는 어시스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개된 훈련 영상에서도 장기술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레벨 높은 팀들과 비교해 볼 때 공격 중에 상대가 압박을 하거나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때 볼을 소유 못하고 연계도 잘 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투박한 플레이들로 상위 레벨이라고 보기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 훈련들을 보면 좁은 공간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이 나오게 하려는 연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프리시즌 중에 나오는 골들이 결코 우연은 아닐 듯 합니다. 당연히 이번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듯 하고요.
토트넘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컷 편집이 예술이라 그런지 훈련 자체가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의 슈팅과는 질이 다른 슈팅으로 골대 상단에 꽂아 넣기도 했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골이었죠. 그리고 비수마가 측면에서 파고들면서 라보나킥으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테크닉은 라이스보다 더 나은 선수인데 제발 좀 미치게만 뛰어다오. 그런 바로 캉테다. 다가올 시즌에 비수마 3골 이상 예상해 봅니다. 그동안 볼이 높게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 프리시즌 때 중거리 슛도 높게 떴는데 가벼운 슈팅 기회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골 더 잘 들어갈 선수입니다. 베르발은 18살 선수라고 믿을 수 없는 실력과 적응력으로 팀에 녹아들어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수를 제끼고 또 슈팅을 통해서 득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역습과 좁은 공간에서도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하려는 시도들이 지난 시즌 투박함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함인 듯하고 클루제스키가 그런 플레이를 몇 번을 보여줬습니다. 코치진들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쳐가면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장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잡 월드 건물이 보이는 걸 보니까 성남FC 훈련장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성남까지는 막히지 않으면 30분이면 가죠. 토트넘은 오늘 오픈 트레이닝과 경기 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2년 전에 콘테 감독은 센스 있게 손흥민을 후반에 투입해서 경기를 마칠 때까지 출전을 시켰는데 엔지 감독은 이번 프리시즌 3경기에서 손흥민을 모두 선발 출전시켰고 전반만 뛰게 하다가 일본과의 경기에서만 60분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빅 이벤트인 만큼 손흥민을 좀 더 오래 뛰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엔지 감독이 그런 센스까지 장착했을까요? 오후에 오픈 트레이닝 현장도 공개가 될 텐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손흥민 시대의 노래 한번 듣고 마무리하시죠. 그냥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할게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숨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